이런 거에 앞서서 시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시각화. 오늘 할 것은 비주얼라이징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머릿속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차근차근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머릿속의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단어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걸 오늘 중점적으로, 그래서 한 번 딱 외우면 잊어버리지 않는 단어를 외우는 그 방법,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거,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영어 단어 학습 방법. 이미저리 자가진단이라고 했는데, 이미지하고 이미저리는 약간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사진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미저리라는 머릿속에 영상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심상으로. 이미저리. 약간 다르긴 해요. 근데 같은 겁니다. 시각적으로 이해되는 거. 그 머릿속에 있는 시각적인 것이 얼마만큼 잘 발달되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이걸 보시면서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미지보다 이미저리하면 조금 더 이미지적으로 강화된 네네네. 생각하면 돼요. 동영상까지 포함한. 그 다음에 그것도 머릿속에 있는 심상의 모든 것, 공감각적으로 다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의 확장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상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머릿속에서 오락오락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상대가 막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활발하게 얘기를 했는데 관심 있는 거는 들리고 관심 없는 건 다 이렇게 한쪽으로 패싱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내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말하는 걸 들으면서 가만히 그냥 듣는 건지, 아니면 떠올라요? 역시 시각에 관련된, 미술에 관련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떠오르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책을 읽을 때도 그런 현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소설을 읽으면 등장인물의 얼굴이 묘사가 되면 그 얼굴이 막 시각적으로 이미저리로 떠오르는지, 그 다음에 그 소설 속에서 있는 장면이 내 머릿속에서 자꾸 막 영화의 한 컷처럼 막 생생하게 그려지는지. 이게 1서부터 한 7까지 척도를 놓고서 평균 사람들이 한 3 정도는 평균인데, 5, 6, 7 되는 사람은 굉장히 잘 되시는 분이고, 3 이하인 분들은 굉장히 시각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평균 3.5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글을 모르던 시절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상상의 나를 이거 무슨 얘기 제가 해보려고 했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무릎팍에 앉혀놓고 옛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옛날 얘기를 들었던 아이들은 그것에 머릿속에 장면이 이렇게 뭐라 어린아이일수록 글을 모르기 때문에 뭘 이해하려면 이미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겁니다.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읽고 나면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에 기억이 남느냐 안 남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자가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가진단을 해본 결과 3 정도 다 그러면 오케이고요. 3보다 낮다. 그러면 굉장히 이미저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모든 분들이 대체로 3이다라고 저는 전제하고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7 레벨 7에서 네. 3이다, 5다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하죠? 본인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나는 3인 것 같다. 근데 이제 학습을 해보면 그건 금세 드러납니다. 한번 진도를 나가볼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언어를 왜 비주얼라이징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이 받게 되는데, 나름대로 큰 질문 4가지 한번 골라봤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왜 꼭 비주얼라이징 해야 돼요? 평상시에 그냥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도대체 이건 무슨 내가 비주얼라이징 방법을 공부해야 되나요? 근데 비주얼라이징이라는 게 지난번에 우리 그 듀얼 코딩 이론에서 말한 것처럼 머릿속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지라는 거, 학습이라는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짧은 단어도 시각화를 하지만 긴 문장도 시각화가 일어나고, 한 챕터 책을 많이 읽으면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소위 우리 그 컴퓨터에서 보면 영상을 압축해서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혹은 긴 문장을 압축해서 저장하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최악의 책을 읽으면 그게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어디인가 압축된 형태로 기억하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선택사항은 아니고 머릿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미지를 만드는 일들은 혹시 한 3시간 전에 바깥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인상 깊은 일들은 머릿속에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생각나게 되거든요. 공부했던 거, 어렸을 때 공부했던 거 어디선가 머릿속에 기억해서 사진처럼 뿌연 사진처럼 올라오기도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일부러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을 적어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거는 머릿속에 비주얼라이징 된 상태로 어디인가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자,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을 떠올려보면 담임 선생님 얼굴 떠오르고 친구 얼굴 떠오르고 재밌었던 일이 떠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늘 공부를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많은 학습하는 사람들의 연구 대상이긴 해요. 자, 비주얼라이징을 잘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이것도 좀 더 다뤄볼게요. 그다음 질문 세 번째는 이건 정말 전문가가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럼 시각화 이미지를 학습 교재 뭐 이런 교재들이 많잖아요. 이것하고 지금 랭귀지 비주얼라이징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주얼라이징은 꼭 해야 하냐? 평상시에 안 해도 상관없지 않냐? 머릿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랭귀지 코어로 이해하는 것을 이미지로 바꿔서 이해하고 또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다시 랭귀지로 바꾸는 과정은 이 듀얼 코딩 이론에 따르면 머릿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우리 이걸 잘 활용해서 언어의 역량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징을 잘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선생님이 잘못하는 거죠. 애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애들은 머릿속에서 많은 선생님이 칠판에 그리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상상력을 풍부하게 자극시켜주지 못하면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통상 선생님이 말하면 머릿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비주얼라이징을 잘 안 하는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역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 3 이하이거나 그래서 비주얼라이징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은 얘는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면 주의가 산만하다.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한다. 뭐 이런 잘못된 진단을 하기도 해요. 이 아이가 말을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 언어를 시각화하는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문제아처럼 취급하게 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라이징을 전문적으로 훈련해야 하는가? 이건 머신러닝 도표예요. 기계는 비주얼라이징을 합니다. 기계도 이미지를 클래시파이해서 슈퍼바이저 러닝을 통해서 정답 뭐 개인지 고양인지 확인하고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감독되지 않는 거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강화 학습을 하는데 이 기계도 합니다. 아주 단순한 로직으로 해요. 토끼 사진 계속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중에 토끼를 인지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계 학습하는 것과 이것이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배운 거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전문적으로 훈련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강화하려고 하냐면요. 이미지를 이용한 학습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시청각 시간에 막 또 보여주고 하잖아요. 비디오 보여주고. 근데 그거는 주어지는 이미지를 단어로 교체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한테 외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걸 좀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외워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막 이미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한 이미지는 기본 이미지보다 훨씬 더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그거는 내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사실상 더 뛰어난 이미저리는 뭐냐면 내가 경험한 이미저리가 가장 학습의 가장 뭐랄까 비주얼라이징의 최고의 정점인데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이 이미지를 외워야 하는 단어 수준을 넘어서 기존에 있는 시각화 학습들 이게 단계를 넘어서
스스로 이미지를 형성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한 100만 배쯤 더 강하지 않을까는 저희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해서 외운 단어는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외운 단어는 계속 반복해야지만 어느 정도 기억이 남는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단어가 머릿속에 가장 기억이 많이 남긴 하지만 우리는 학습을 효과적을 방법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어하고 무슨 상관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언어하고 무슨 상관인가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도대체 영어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영어의 문제를 다시 진단해 봤어요. 내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고급 영어를 구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표현하기 어렵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상대방의 논점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알아듣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 줬는데도 논점이 잘 파악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논쟁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다. 내 주장하고 제하고 다른 건 알겠는데 이걸 논쟁을 하거나 뭔가 설득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와 실마리가 있거든요. 말로 감동 주는 것은 해본 적이 없다. 상대방이 영어로 유머를 구사하는 것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대의 감정 변화를 파악하는 건 더욱 힘들다. 그때 영어로 말하는 걸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영어에서. 우리말에서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말도 못하는 사람. 그래요? 근데 이게 한번 우리 이미저리라는 걸, 이미지라는 걸 한번 다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건 머릿속에 또렷한 심상이 맺혀져 있을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요. 이게 없으면 표현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논점 역시 상대방이 들은 얘기를 내 머릿속에서 심상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다시 그 사람의 논점의 장점, 논쟁에서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말한 걸 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그릴 수 없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하려면 내가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도 머릿속에 있는 정확한 정리 안 된 심상을 갖고 있을 경우에 설득이 될 수 없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사진처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감동은 묘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머릿속에 있는 심상을 더욱더 풍부한 묘사를 통해서 상대방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게 감동을 주는 이 강의의 사이드 이펙트는 한국말도 실력이 느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많은 감동을 주는 감동의 여체는 내가 느꼈던 감동이 그대로 전달되려면 그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좀 필요하죠. 같은 얘기고요. 그 유머는 반전에 있고 상대방에게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이게 사실 영어의 꽃이기도 하지만 우리말의 꽃이기도 해요. 우리 언어에서도 유머를 잘 구사하는 사람은 정말 언어력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유머를 잘하거든요. 네, 사실 그렇다. 제가 이걸 강의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것만 하면 영어가 다 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어만 하면 다 되냐고 얘기하면 그러고 싶은데 영어는 잘 아시다시피 이런 방식을 내 거로 만들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내 생활에서 썼을 때만 사실 내 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핵심은 제가 설명드린 이 방법을 내 거로 만드는 어디 가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강의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내 거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내 거.